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재앙 수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벌써 31명이 쓰러졌고 전력 수급이나 농축산업 등 산업 전반에 위기 상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마솥 더위 속에 일부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수업 시간을 채우기 위해 개학한 곳도 많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동해안 피서객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올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축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수백 톤이 강릉의 한 밭에 묻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수년 동안 매립한 사실을 포착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경기장을 갖춘 양양군에서 전국 단위의 사이클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선수단 지원이 열악해 하위권 성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찜통더위가 계속되며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가축과 농산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고 일부 학교는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낮, 축사한 온도는 37도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소들은 대부분 바닥에 주저앉아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나마 환풍기 바람이 나오는 곳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지만 무더위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소의 식욕이 많이 떨어져 있고 소의 증체량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마토 농가는 찜통더위 때문에 수정이 아예 실패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난달 폭우 때는 햇빛을 보지 못해 수정이 잘 안 됐는데 이제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 조바심이 납니다. 인공 수정시키다 보니까 이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은 실질적으로 봐서 이 꽃가루가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니까는 이제 우리 같은 생산 농가에서는 수정이 안 될까봐 이제 걱정이 많죠 지금. 폭염 관련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도내에서 일사병과 열사병 등 1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자꾸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생긴다든가 몸에 피부가 차가워지는 듯한 증상이 생긴다면 빨리 수분을 보충해주고 좀 서늘한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전국적으로 전력 수급 상황이 악화되자 강원도청 등 관공서에서는 냉방을 중단하고 전기를 끄는 등 비상전력 수급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같은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내내 무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그 지역에 따라서 열대야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주춤하는 이달 말까지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이처럼 폭염 속에 개학을 늦춘 학교도 있지만 예정대로 개학을 한 학교도 많습니다. 이 개학을 늦춰서는 법정 수업 시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김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학을 맞은 중학교 1학년 수업 시간. 땡볕이 창문에 그대로 내리쬐고 옹기종기 모여 앉은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땀이 나고 그다음에 걸어 다닐 때도 저절로 막 땀이 나고 막 친구들하고도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고 그런 경향이 좀.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각종 음료를 들이키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더위를 쫓아냅니다. 이처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도내 23개 중학교가 오늘 개학을 맞았고 내일도 7개 학교가 개학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폭염을 피해 개학을 늦추는 방안을 권고했지만 실제 개학을 연기한 학교는 11곳뿐입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수업 시간을 채우려면 개학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수업 일수는 30일가량 줄었지만 수업 시간은 그대로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업 일수가 여름방학을 줄이면서 수업 일수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 5일 수업으로 짧아진 방학 탓에 무더위 속 수업이 진행되고 짧은 방학에 휴가가 몰려 혼잡이 더해지는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석이나 혹한기 수업을 피하기 위해선 교육과정 개편과 수업 시수 단축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올여름 동해안 여름 해변을 찾은 피서객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동해안 여름 해변을 찾은 피서객은 강릉 경포가 513만 9천 명으로 가장 많고 동해 망상 484만 3천 명, 속초 274만 1천 명, 양양 낙산 272만 6천 명 등 모두 2,056만 8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많고 지난해 여름 피서객 1,913만여 명을 웃도는 것으로 올해 피서객 유치 목표인 2,100만 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의 한 밭에 건축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 수백 톤이 묻히고 쌓여 있다는 보도를 이미 해드렸는데요. 수년 동안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정황이 드러나 강릉시가 행정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유산동에 260여 제곱미터 크기의 밭입니다. 지난달에 밭을 사들인 땅 주인은 최근 밭으로 쓰려고 땅을 고르고 파헤쳤는데 건축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철근과 파이프, 콘크리트 덩어리 등이 묻혀 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저는 원상 복구하려고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 폐기물이 지금 뭐 수백 톤이 지금 땅 속에서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닷새 동안 부지런히 치운 폐기물은 25톤 차량 18대 분량이나 됩니다. 땅속에 건설 폐기물이 묻혀 있는 가운데 밭에는 생활 폐기물도 수백 톤가량 그냥 쌓아놨었습니다. 건축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가 무단으로 쌓아놓고 무단으로 매립한 겁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들 두 업체는 강릉시에 신고가 들어가기 전까지 수년 동안 이곳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고 야적해뒀습니다. 건축 폐기물 업체는 강릉시 여성단체의 회장인 박모 씨 소유, 생활 폐기물 업체는 그 남편인 조모 씨의 소유로 사실상 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한편 강릉시는 생활 폐기물 야적 업체에게는 1개월 영업 정지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 건설 폐기물 매립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과 경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 의뢰를 하고 행정 처리를 가야 될 것 같고요. 고발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사업자의 그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부분은 허가 취소까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무단 투기와 매립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처벌과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양양군에서 8.15 경축 전국 사이클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개최 도시인 양양군은 훌륭한 경기 시설을 갖추고도 선수단 지원이 부족해 하위권 성적이 예상됩니다. 문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4일까지 일정으로 양양군 사이클 경기장에서 막이 오른 8.15 경축 전국 사이클 대회.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각축전은 치열합니다. 단 1초라도 기록을 단축하고 앞서가는 선수를 추월하기 위해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이번 대회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훈련도 열심히 했고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또 남은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 15개 팀, 일반부 20개 팀 등 모두 35개 팀에서 17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개최진 양양군청팀은 선수층이 얇아 상위권 진출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양양이 사이클 고장으로서 유명한 곳이긴 하나 그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도자와 선수 8명에게 1년 동안 지원되는 비용은 4억여 원. 한 명당 한 달 유지비가 420여만 원입니다. 인근 속초시 카누팀은 연간 운영비가 3억 8천여만 원으로 1인당 월 평균 530여만 원에 이릅니다. 적은 예산으로 팀을 꾸리기도 버거워 우수 선수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난해 26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한 양양 사이클 경기장.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에 걸맞는 선수층 확보로 양양군이 50년 역사의 사이클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문병훈입니다. 강릉시가 초당동 그린 르네상스 랜드마크 인근에 경포 석호 생태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간추리 뉴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시는 모두 198억 원을 들여 석호 생태관을 연내 착공해 내년 말까지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석호 생태관에는 150여 종의 어류를 보여주는 아쿠아리움과 습지 해양 생물에 관한 학습관이 들어섭니다. 속초시가 2억 원을 들여 오는 11월까지 조양동 항만 배후 부지에 연면적 147제곱미터로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해
지역 수산물 판매점을 육성하고 소비자 직거래 등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광면 산포리에 시니어 낙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1억 2천만 원을 들여 도로 포장과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8월부터 연안 침식이 심각한 곳을 직접 관리,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관리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연안 정비 사업이 우선 시행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각급 경찰서는 100일간 국민공감 기획 수사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각종 인허가 관련 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과 생활 밀착형 범죄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 원주대의 학사구조 개편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강릉 원주대 이모 교수 등 6명은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전방욱 총장을 상대로 입학정원 조정계획 취소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측의 학사구조 개편안은 학칙과 규정에 위배된 비정상적인 절차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회 측도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예산상의 손실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실 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의 진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서한과 성명서를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강릉 원주대가 제출한 2014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대학 측이 신청한 대로 승인했습니다. 도내 전셋값이 오르면서 이를 근거로 산정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과 비교해 올해 3월 전셋값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14.3%가 오른 가운데 춘천 12.6%, 강릉 13.9%, 원주 15.9%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등 다른 변수를 제외하면 전셋값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결정돼 전셋값이 치솟는 만큼 건보료도 오르는 이중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